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차세대 융합 콘텐츠 전문 교육기관 융합 콘텐츠 스쿨 융합 콘텐츠 창작 전공의 입시 설명회에 입장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첫 번째, 융합 컨텐츠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수님들 소개와 교육과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융합 컨텐츠 스쿨 랜선 투어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만화, 애니, 게임 다양한 스쿨들이 있지만 융합 컨텐츠라는 새로운 스쿨이 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융합 컨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컨텐츠란 무엇이냐? 기존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컨텐츠다. 앞으로 차세대 융합 콘텐츠엔 뭐가 생겨날 것인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영상에 가상인물이 더해지니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생기고요. 애니메이션에 K-팝을 더해서 버추얼 아이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SNS 환경을 만났더니 버추얼 유튜브가 생겼죠. 그리고 AI와 버추얼 캐릭터를 합쳐서 버추얼 챗봇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에 전시가 합쳐져서 XR 전시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매번 융합 컨텐츠라는 거는 새로운 것들이 융합되고 융합돼서 또 다른 형태의 융합 컨텐츠가 발생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잘 됐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차세대 융합 컨텐츠 키워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트랜스미디어, SNS, OTT, 방송, 굿즈 이런 게 트랜스미디어 어렵죠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은 실시간 렌더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느냐? 게임, 애니, 방송, 공연, 전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플랫폼입니다. 이 언리얼 엔진이 이 차세대 융합 컨텐츠의 키워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R이라는 게 결국에는 확장 현실을 말하는 건데 요게 몇 년 전에 계속 유행했던 그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이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I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냐? 새로운 제작 환경이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기술, 툴도 아닙니다. 요거는 새로운 제작 환경이라고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컨텐츠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컨텐츠 중심에는 뭐다? 캐릭터 IP라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캐릭터 IP가 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될 거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5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수님들을 내가 소개시켜 줄 텐데 뭐가 핵심이냐? 현장 중심이다 이거야. 그죠? 우리 김도영 교수님은 이 에스파의 버추얼 캐릭터, 그 다음에 나이비스, 그리고 이솔 같은 이런 캐릭터들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서 다 개발했던 개발자입니다. 이두구 교수님, 이 언리얼 엔진을 만든 에픽 게임즈에서 인정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공식 강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쪽, 이 게임 수학 쪽에서 어마무시한 저서를 발간했던 그리고 현재 전임 교수님이지만 주 유크레이터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정광조 교수 예전 미국에서 픽사,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같은 데서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했고요. 한국에 나와서 이 스쿨에서 교수자로 활동하면서도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시즌 1, 2, 그다음에 더 무비 극장판, 그다음에 최근에 개봉했죠. 킹 오브 킹스의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도 모노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김동희 교수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환경영화제 단편 대상 받으셨고 NC, 그다음에 라인 게임스 같은 데서 시네매틱 디렉터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 런닝맨 같은 데서도 연출 담당하시고 카카오 웹툰의 요게 요 디렉터로 활동하신 분이다. 그리고 김정원 교수님은 이 에픽 게임즈에서 진행하는 언리얼 엔진 관련된 요 스튜던트 쇼케이스에서 선정되고 언리얼 엔진 5 나나이트 챌린지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극장판 더 무비에서 라이팅 TA로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유성 교수님 한국 창의력 교육학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창의력 교육학계는 결국에는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의력과 발상 능력을 발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위를 갖고 계시고 그 학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심리학회에서 신진학자 논문상을 받으시고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창업진흥원장상도 받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교수님은 지금 현재 LA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요 리그 오브 레전즈의 캐릭터들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죠. 러브 데스 앤 로버츠의 캐릭터 그 다음에 말로란트라는 게임의 이런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제작하신 그리고 임성익 교수님은 넷마블이랑 넥슨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현재 히터픽이라는 회사에서 버추얼 유튜버들, 그다음에 버추얼 플랫폼을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융합 컨텐츠 스쿨에 합류하게 된 심재용 교수님, OGNR이라는 요 랩 대표이신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AI 일장이십니다. 이분이 CJ랑 여러 군데 회사에서 AI를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스쿨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자랑을 한번 늘어놓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면 뭐냐? 차세대 융합 콘텐츠 계속 얘기했죠. 요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테크, 우리말로 개발 역량이다 이거야. 그래서 AI, 언리얼 엔진, 테크, 컨텐츠 프로그래밍들을 배울 수 있고요. 아트, 요거는 이제 제작 역량이다 이거지. 연출, 3D 그래픽스, 언리얼 엔진 그래픽스, 그 다음에 모션 캡처 등을 배울 수 있고요. 비즈니스에서는 그야말로 기획 역량인데 창의, 발상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기획, 그 다음에 프로덕션 운영, 실질적인 사업 운영, 창업 등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차세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테크, 아트, 비즈니스, 우리가 요거 빨간색을 따서 탭이라고 부릅니다. 고루 갖춰진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정식 교과목 외에 특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 엔진 관련된 특강을 직접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캐릭터 IP가 결국엔 컨텐츠 중심이라 그랬죠. 라인 프렌즈, 그 다음에 BT21, 그 다음에 뉴진스 캐릭터 컨텐츠를 이끌었던 IPX를 통해서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IPX 여름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샵을 잘 수료한 사람들은 인턴십의 기회까지 제공되는 아주 탄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선도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의 견학 프로그램도 있고, 이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어낸 블래스트라는 회사에서 우리 스쿨 졸업 작품의 자문 역할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스쿨은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개발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고, 이걸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우리 융합 컨텐츠 스쿨은 언리얼 기반의 3D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3D 애니메이션 혹은 차세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많이 줬던 버추얼 혹은 XR 업계로서의 진출이 우리의 진로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우리의 융합 컨텐츠 스쿨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애니, 게임과 같은 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패션과 공연의 인프라까지 합쳐서 갈 수 있는 이 대학의 굉장히 중심적인 학과다. 이렇게 오늘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차례에서 말씀드렸던 융합 컨텐츠 스쿨 랜선 투어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 콘텐츠 스쿨의 김정헌 교수입니다. 우선 모션 캡처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장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모션 캡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이 두 가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가지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작,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컴퓨터 데이터, 움직임 데이터를 어떤 캐릭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지금 그대로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션 캡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이 광활한 공간,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3D 스캔실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캔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DSLR이나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물체를 촬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스캔 데이터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흔히 그것을 이제 포토스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포토스캔에다가 추가로 레이저 측량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귀여운 러버덕이랑 고양이 인형을 요 장비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면은 요 화면상에 얼리얼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얼리얼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이렇게 실측으로 실제 사이즈와 동일하게 고양이 인형과 러버덕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소는 워크스테이션실입니다.
워크스테이션실의 모습은 전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니랩 안에 배치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 장비가 전체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현존하는 가장 고스펙의 그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크스테이션실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대수는 총 40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이 고사양 PC, 워크스테이션 PC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랜선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입시 관련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 컨텐츠 스쿨 실기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융합 컨텐츠 스쿨은 실기 전형을 수시 1차,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하게 되고요. 유형으로는 이미지 보드, 상황 표현,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요 세 가지 유형 다 말하자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첫 번째 이야기 전달력, 두 번째 캐릭터 표현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작화력이 끝내준다, 그림을 잘 그린다가 아니고 그림으로 저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라는 능력을 본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캐릭터 표현력은 말 그대로 캐릭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캐릭터 인상,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 그 다음에 포즈, 표정을 활용한 캐릭터 표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첫 번째 이미지 보드는 사지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 전달 능력이랑 캐릭터 표현 능력 플러스 여기서는 샷 사이즈의 변화를 잘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분명히 흐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어떤 샷은 미디엄 샷, 어떤 샷은 풀샷으로 나오고 적재적소에 이 샷 사이즈를 얼마나 잘 변화시켰느냐. 색상이랑 채도 대비까지 다 주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도 대비를 잘 줘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림이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황 표현이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유형인데요. 이 상황 표현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요소 플러스 디테일 조절을 좀 볼 겁니다. 어떤 영역은 디테일이 되게 높고 어떤 영역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읽히게끔 구성했느냐를 되게 볼 거고요. 이 상황 표현은 그림 한 장이기 때문에 그 비주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전달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은가를 더 집중적으로 볼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입니다. 요거는 실질적인 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선 유형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했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장 구성력 이런 걸 보고요. 여기에는 칸도 작고 전체적으로 그림보다는 글이 조금 더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잘 그린다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가점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안 했으면 하는 거는 캐릭터 표현력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만화식 표현, 우리가 뭐 만화를 다 사랑하지만 이 만화식 표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기본적인 캐릭터 표현 공부가 덜 됩니다. 요거는 스타일이자 재미이지 학습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속으로 화가 되게 나 보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이거를 그냥 요 표현과 이 표현으로 되게 많이 전달하는 방식인 건 거예요. 요거는 만화에서는 되게 훌륭하지만 융합 컨텐츠 스쿨의 기본을 볼 수 있는 실기에서는 지양되면 좋다. 액션을 되게 잘게 나누는 방식들은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눈은 아까 보여줬던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만화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눈썹의 흐름, 눈꺼풀의 흐름,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공부해서 그런 것들이 이미지 보드와 상황 표현 또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에 잘 담기면 훨씬 더 좋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면접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수시 1차 그리고 2차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포트폴리오 유형이고요. 대신 A형은 이미지, B형은 컨텐츠 기획, C형은 엔진 프로그래밍, D형은 영상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고요.
있고요. 하나씩 유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A형 이미지, 요거는 2D, 3D 아트나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보드 등의 개인 창작물을 받습니다. 파일 형태는 JPG여야만 하고요. 요 아까 말했던 업로드하는 곳, 그리고 용량은 10MB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고요. 규격은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고 제한 매수는 30매입니다. 많이 낸다고 점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준에 맞춰서 베스트를 잘 보내주면 좋습니다. 못한 것들을 보내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어서 양이 많다고 합격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 매수에 맞춰서 보내주면 되고, 파일명이라던가 뭐 기준에서 따라줘야 되는 것들 그대로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용량 초과한 경우 업로드 불가능하니까 괜히 화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 해상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전달력만 좋으면 됩니다. 초고화질로 만들어서 10메가가 훨씬 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창작물이 아닌 타인 작품 도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발각되면 허위로 판명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AI 툴을 사용하는 거는 웹툰 만화 콘텐츠와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이 포트폴리오 A형 이미지는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것들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면 좋습니다. B형 컨텐츠 기획은 말하자면 융합 컨텐츠, 아까 말했던 거, 그 중에서도 애니, 게임, 영상 등 각종 컨텐츠에 대한 개인 창작 기획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여기다가 제출해주는데 PDF라는 확장자로 파일 형태로 올려주고 용량은 10메가 같습니다. 규격도 A4, 매수는 20매로 제한합니다. 30매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의사항은 다 같은데요. 이 컨텐츠 기획은 말 그대로 기획서기 때문에 완성작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기획서,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하게 전달력이 잘 되는 보장된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완성작을 올리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봐주면 좋겠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버추얼 캐릭터 쪽이 우리 스쿨의 앞으로 차세대 융합 컨텐츠 중심 방향이기도 해서 그런 버추얼 캐릭터 제작, 개발 기획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니, 게임, 영상에 대한 기획도 다 좋기 때문에 혼돈 없었으면 좋겠고요. C형 엔진 프로그래밍은 언리얼 엔진 혹은 유니티 같은 툴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거를 올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명서들을 핵심 코드랑 실행 화면 캡처로 PDF로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용량은 200메가로 제한됐고요. 규격은 A4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요건 선택적인 건데 이것들이 그림으로만, PDF 문서로만 볼 수는 없을 수는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선택으로 실행 동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AVI나 MP4라는 파일 형태로 보내줘야 되고요. 제출은 content@ck.ac.kr 여기로 보내주고 용량은 1기가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상도, 규격,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요. D형 영상은 최종 편집본 1편, 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이지 않아도 됩니다. 편집해서 잘라도 됩니다. 근데 본인 연출작 혹은 공통작 무관합니다. 근데 본인이 작업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분량은 5분 이내여야 됩니다. 형식은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도 좋고요. 단편 애니메이션도 좋고요. SNS의 영상 단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단편 영화, 광고 홍보 영상, 다큐멘터리 등의 창작 영상 작품이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작품 내 개인정보 포함 시 탈락. 이게 뭔 말이냐면 크레딧이라고 하죠. 제작한 사람들 올라가는 그 자막에 실명들이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도형이라는 사람이 감독이요, 그게 나요 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입시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 탈락이 될 수 있으니까 실명이 담기는 건 다 제거해서 올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요것도 파일 형태는 AVI나 MP4, 제출은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용량은 1기가 이하. 요것도 화질 좋다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기가 이상으로 갈 수가 없고요. 5분짜리인데 1기가가 넘어가는 거는 영상 파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만 지켜주고 시간 분량만 지켜주면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관련된 맨날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한번 주겠습니다. 요 질문 되게 많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근데 스타일 선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평가 기준 이상도 이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번부터 우리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실기 전형이 실기 100%에서 실기 60%, 학생부 40%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융합 콘텐츠 스쿨만 실기 100%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점수라는 게 결국 이 학생의 학교를 다니는 끈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라는 거가 포함될 수 있고 차세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실기만 잘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융합 콘텐츠 스쿨도 요게 60대 40으로 하게 됐고요. 그런데 수시 1차 실기는 60 플러스 40인데 여전히 정시는 실기 100%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 아까 설명은 했지만 포트폴리오 면접 전형 영상 유형에서는 무조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큐멘터리도 좋고 실사 영화도 좋고 광고 홍보도 좋고요. 그 다음에 SNS에 올리는 짧은 초단편 애니메이션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상 유형은 우리가 발표한 공식 자료 그대로만 잘 따라주면 좋습니다. 수시 1차에 사용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2차에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짧게 한 달이라도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라도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게 있으면 1차 때 사용했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거를 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좋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긴 한데 5번 면접에 대한 겁니다. 면접은 어떤 걸 물어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융합 콘텐츠 스쿨에 지원한 동기라던가 어떤 융합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사전 질문을 만들어서 사전 답변을 쓰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거나 그래서 불합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변가, 그러니까 말빨 좋은 사람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워서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도 우리가 평가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 없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면접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은 어떤 학생에게 어울릴까요? 융합 콘텐츠 스쿨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래도 차세대, 이전 것보다는 새로운 것 위한 어떤 도전 의식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 좋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한 새로운 차세대 융합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많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두 어, 번째 질문 주세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툴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으면 어도비라고 불리는 것,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D 애니메이션 혹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쓰는 클립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에서는 마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언리얼 엔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크라는 합성 소프트웨어도 사용합니다. 사운드 수업이랑 뮤직 수업도 있는데 그거는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과 수노라는 AI 으로는 AI 생성형 AI 쪽에서는 미드저니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수노라는 또 음악 생성형 AI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D 그래픽도 배울 수 있을까요? 2D 그래픽 당연히 배우는데요. 요거 질문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면 혹시 2D 툴 소프트웨어 자체를 배우는 거를 물어본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대학은 본인의 소속된 스쿨 수업 외적으로도 다른 스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D 툴 자체를 배우는 거는 마나스쿨이나 애니스쿨 교과목을 활용하면 좋고요.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는 그 비주얼 스토리텔링, 뭐 캐릭터 디자인, 생성형 AI 같은 것들 통해서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배운다. 단순 툴 교육보다는 더 근본과 원리를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영상 연출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융합 콘텐츠 스쿨에 들어와서 비주얼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스토리보드와 레이아웃 이런 수업들을 잘 들어주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스쿨에 와서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밤샘 작업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밤샘 작업 많죠.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 원장 이름을 걸고 우리 새로 들어오는 26학번 친구들은 밤샘 작업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곡이나 미디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융합 콘텐츠 전공에 도움이 될까요? 엄청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상이라는 게 그 음악이랑 이 사운드라는 게 절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마야 또 다른 프로그램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 좋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같은 전형에서 유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전달해주면 좋습니다. 이미지 보드 실기에서 스토리적으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 나온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마야 외에 사용하는 3D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블렌더나 맥스 등등.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마야고요. 블렌더나 맥스를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은 맞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블렌더가 아무래도 앞으로 3D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중심 툴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직까지는 블렌더가 개인 레벨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일반 교과에서 교수님들이 전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가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실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할 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뭐 직접 가르치진 않습니다. 다만 마야를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블렌더나 맥스 같은 걸로 옮겨 타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이폰 유저가 갤럭시 폰 유저가 된다던가 하는 정도지 기본적인 원리랑 그 형태는 다 같기 때문에 마야 쪽을 먼저 배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취업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3D 애니메이션 감독을 희망할 시에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기획력, 연출력, 팀 리딩 능력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융합 콘텐츠 전공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진로와의 접점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아주 접점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3D를 배우거나 언리얼을 배우는 거는 제작 기술 혹은 개발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교육과정에서 아트라는 측면에서 연출력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연출력을 기르는 수업들이 다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고요. 기획력은 또 콘텐츠 기획이라는 교과목에서 충분히 역량을 기를 수 있고요. 팀 리딩 능력은 결국에는 2학년 때부터 좀 더 그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팀 리딩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합 콘텐츠 전공에 들어와서 3D 애니메이션 감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3D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추얼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을 기획하거나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이 크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래 시대에 더 맞는 감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은 게임 관련된 콘텐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할까요? 했는데요. 네, 제가 답변에서 썼는데요. 저희 융합 콘텐츠 스쿨은 어쨌든 이제 언리얼 엔진을 무조건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언리얼 엔진 중심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이제 희망하는 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캐릭터 IP 기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가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콘텐츠 스쿨에서 만드는 어떤 이제 유니티 엔진 기반의 인디 게임을 만드는 거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임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그냥 손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언리얼 엔진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멋진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융합 콘텐츠가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픽게임즈 본사 협의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융합 콘텐츠 스쿨에 오시게 되면은 해당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게임 제작의 꿈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이 융합 콘텐츠 포폴 전형이나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영상의 기획 위주로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모션 그래픽이 포폴 전형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영상을 기획 쪽으로 가는 거면 컨텐츠 기획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영상 자체를 제출하는 거는 영상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이 잘 돼 있는 거라면 영상 유형으로 D형으로
제출해주면 좋고요. 기획적으로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면접 B형의 그 컨텐츠 기획으로 내주면 좋습니다. 유한 컨텐츠 스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을까요? 했는데요. 아까 한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아무래도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지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어떤 도전 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스쿨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융합 컨텐츠 스쿨에 입학하게 된다면 모션 캡처 장비를 마음대로 이용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신청해서 신청된 시간 속에서 잘 써야겠죠. 일단 모션 캡처 수업을 들었거나 충분히 모션 캡처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은 할 겁니다. 저희 스쿨에는 목회동이라는 동아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는 게임부터 영상물, 버추얼 등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수업들은 전부 전공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혹은 전공 선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전공 선택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저희의 콘텐츠 기획, 그 다음에 아트에 대한 기초 클래스,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기초 클래스 등은 전공 필수로 들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역량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전공 선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진로를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이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 생각나는 건 취업보다는 창업 위주라고 느껴지는데 실제 커리큘럼의 방향도 그런 쪽인가요? 그리고 졸업생 진로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했습니다. 아까 그 컨텐츠 기획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나면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되고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업이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창업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개발한 어떤 컨텐츠의 IP를 활용해서 정부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룹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등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창업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쪽은 창업 쪽은 여전히 소수라고 저는 지금은 솔직한 마인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쪽을 먼저 치고 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로 많이 진출할 수 있고 그런 데서는 큰 대기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경험들, 그다음에 다양한 역할들을 훨씬 더 젊은 이 나이대에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컨텐츠 비즈니스 수업을 통해서 좀 익힐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두구 교수님, 그다음에 심재용 교수님, 임선혁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도 또 교수님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다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기평가 시 완성도와 창의성 중 어떤 것의 비중이 더 큰가요? 저희는 이런 그 요목들을 비중을 나눠 놓지는 않고요. 결국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뭐 중하냐 안 중하냐라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보면 좋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당연히 좋지만 창의성이 엄청 뛰어난데 작화력은 또 너무 떨어져. 혹은 작화력은 어마무시한데 창의성이 너무 떨어져. 이런 경우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융합 콘텐츠 스쿨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서 업계로 잘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는 경우에는 또 그런 그 요목당의 어떤 기준 비율 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재학 중에서나 졸업 후에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다양한 글로벌 작업을 접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졸업 후에는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컨텐츠 비즈니스나 우리 대학에 지금 우리 스쿨에 해외 업계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학이 글로벌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 앞으로 굉장히 그 중심 키워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학생들이 우리 대학도 찾아오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특별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혹은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랑 교류하면서 잘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콘텐츠 관련된 외주도 계약서나 쓰는 양식 같은 걸 배울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했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이런 부분 다뤄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교수 소개에서 우리 스쿨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현장 중심의 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과의 어떤 조언이나 또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또 그 수업을 듣기 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봐주면 좋습니다. 학생들과의 작품 활동에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조금 공식적이지 않거나 조금 우회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경우들 혹은 그 교과목, 그러니까 수업이랑은 별개의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 저희 스쿨은 공연 스쿨이라든지 뭐 패션 스쿨과의 협업 프로젝트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애니스쿨, 게임 스쿨이랑도 이게 그런 부분이 그 정식 교과목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원장님들 또 교수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고 들어오면 좋습니다. 다만 1학년이나 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풀 내에서 조금 성장하고 여기서 먼저 탄탄하게 기본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청강 출신은 기업에서 무척 선호해서 미리 데려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융합 콘텐츠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고 취업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융합이 왜 이제 다른 이제 스쿨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냐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 게 새로운 콘텐츠와 어떤 이제 새로운 도구에 대한 이제 그 숙련도를 저희가 다 가르쳐 가지고 콘텐츠를 학습시켜서 졸업생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시는 그런 이제 블래스트와 나 아니면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이제 큰 회사들도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입에서 취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력자들하고의 경쟁인데 사실 기존의 산업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툴을 사용하는 경력자들을 신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채용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업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경력직을 채용을 하겠죠. 조금 돈을 더 주고라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 콘텐츠와 새로운 툴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사실 신입을 더 많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력직들은 오히려 하던 작업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존의 산업의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훈련하고 하는 기존의 스쿨과 다르게 이제 융합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만 되면은 웬만하면 다 채용해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그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엔터사 특성상 저희가 막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팀 작업이 많을까요? 소극적인 성격은 팀 작업이 힘들어서 내향적인 친구들은 학교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사이가 안 좋은데 팀원으로 만나면 과제물에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팀 작업이 많다기보다는 중요한 그 프로젝트 수업은 팀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것들은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작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오히려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좋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거나 외향적인 친구들이 잘할 것 같지만 결국 팀 프로젝트라는 거는 외향, 내향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이가 좋거나 우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그 수업도 있다고 들었죠. 무언가를 제작할 때 그걸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가. 거기에는 소극적인 친구, 적극적인 친구를 나눠서 기획되고 계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성적으로 그 매니징을 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개인의 성격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협업과 기획,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능력들을 그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업,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수업도 따로 또 우리가 개설해서 아까 교수 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유선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또 탁월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뭐 오히려 소극적인 친구들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친구들은 와서 그런 부분 교육받으면 훨씬 더 사회생활,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제 추가하자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을 어렵다, 뭐 사회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사회성을 개발하려고 하세요. 성격을 바꾸지 마세요. 성격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고,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몰려서 동시에 같이 팀 작업을 하니까, 그거는 사회성이라는 그 스킬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성이란 뭔가에 더 집중해서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충분히 팀 작업,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융합스쿨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김도희 교수님 웹툰 디렉터를 하셨는데 여기서 배운 능력이 그런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잘 되나요? 웹툰 디렉터를 했던 부분,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에서의 기술력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출 능력이 만약에 학습이 되면 다른 분야,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다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도희 교수님도 그런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셨지만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왔다고 애니메이션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어떤 무언가를 융합 컨텐츠라는 큰 개념에서 공부를 잘했고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툴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공부,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습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도 미디어 전시나 미디어 공연 기획할 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학생들이 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딩이라는 것이 좀 범위가 넓은데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경우에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뭐 이렇게 딱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미디어 전시나 이런 이제 로직을 전개할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콘텐츠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뭐 미디어 전시나 공연 기획할 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인덱스 있게 진짜 내가 게임 회사 게임 프로그래머, 언리얼 엔진 프로그래머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별도로 또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꼭 미디어 아티스트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3D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자신의 역량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의 이제 발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진짜 내가 좀 더 내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코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해당 수업을 들어서 역량을 넓혀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코딩 잘하는 친구를 섭외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두구 교수님이 이 언리얼 엔진 뭐 블루프린트라든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정말 자타공인 대한민국 탑 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오셔서 수업 잘 들으면 다 쫓아갈 수 있고 해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융합 컨텐츠 입시에서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 중 선호하는 기법 있나요? 요거 아까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선호도라는 거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채화가 좋고 불투명 수채화였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뭐 이런 논리도 없고요. 평가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건 훨씬 더 원론적인 겁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이 잘 활용됐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데
아유, 뭐, 수채화니까 잘하네. 뭐, 불투명 수채화니까 별로네.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 전달하는데 얼마나 잘 활용되었느냐라는 것만 본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법과 요령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전달 능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 표현 능력이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컨텐츠 기획 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웹툰으로 기획서를 제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3D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웹툰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팀이 짜여졌고, 그리고 따로 지금 별개로 웹툰 기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 해보면서 공부도 하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프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조금 더 추가드리면, 기본적인 교육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지만 말한 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또 학생 친구들이 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게 일정 측면에서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정해진 뭐 진로를 잘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중심에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전하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예민하게 보지 말고 와서 많은 교류, 적극적인 활동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하며 해외나 국내 회사에서 업무하신 교수님들 실무 경험을 많이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해외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국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현장 중심의 교수님들이라서 국내 회사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의 내용에서든 교수님들과의 어떤 그 상담 또 교류 속에서 이런 얘기들은 다 전달되고요.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또 그 상담이나 다른 어떤 특강 혹은 프로그램 통해서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스쿨에 있는 전임 교수님들이 이런 경험이 너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이런 건 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또 쉽게 답변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는 마쳐볼까 합니다.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